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7번째 새를 사랑한 남자 존 제임스 오디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7번째 새를 사랑해서 그림으로 담아냈던 조류학자. 첫 번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 박사 윤무부 교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새 박사라고 불리는 윤무부 교수를 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에게는 퍽 낯선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중반 이상인 분들에게는 익숙하다면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혹은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순수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조류학자가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은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윤무부 교수는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농장과 같은 동물 관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브레인 서바이버와 몰래카메라,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종종 얼굴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네이트로 병합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엠파스는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이었던 아이온, KT의 기가 홈캠 등의 광고에도 출연을 했던 엔터테이너 교수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재치 있는 입담과 선한 인상 덕분에 별 관심 없던 새에 대한 지식을 아주 조금이나마 쌓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1년 4월 15일 거제에서 태어난 윤무부는 어린 시절부터 산이나 바다에서 새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부산의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둘째 형이 서울로 부대 이전을 하면서 윤무부를 데려갔고 형제 중 유일하게 대학교 경희대 생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새를 쫓아다니다가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개울물에 휩쓸려 6시간 가량을 떠내려 가다가 한 다리 밑에서 12구의 시신과 함께 발견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을 정도로 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를 쫓아서 몇 날 며칠을 밖으로 돌아다니며 꾀재재한 모습의 커다란 가방, 쌍안경과 카메라까지 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구치소 신세를 진 적도 여러 번이 있었고 어떤 날은 동네 주민의 신고로 국군 기무사에서 자택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화로 알려진 유무부 교수의 새사랑은 사실 이 정도면 스토커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데이트를 할 때에도 늘 야외에서 새 관찰을 함께 했으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휴가 때에도 온 가족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새를 보러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인 윤종민 박사 역시 조류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니까 새에 대한 내리사랑을 보여주는 가족인 듯 합니다. 두 번째, 새를 사랑한 군인의 아들. 우리나라에서 조류학의 선구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윤무부였다면 서양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18세기에 조류학을 전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존 제임스 오드본, 본명은 장자크 라빈입니다. 1785년 오듀본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 프랑스 해군의 사령관이자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의 주인이었던 장 오드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만 정부인은 아닌 일종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렇다고 특별하게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데 오드봉 중이가 오듀본 외에도 여러 혼외자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후 프랑스 낭트 근처의 쿠에롱에서 오두봉 중위의 부인 앤 모이넷
오두봉의 아래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죠. 1794년 정식으로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오듀보는 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엄청났다고 해요. 어느 날은 겨울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철새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새들의 다리에 은색 실을 묶어 놓기도 했고요. 겨울이 되어서 사라진 새들이 봄이 되시 봄이 되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주변의 새 둥지를 샅샅이 찾아보고 마침내 자신이 묶어두었던 은색 실이 여전히 묶고 있는 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던 그는 1803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나폴레옹이 벌이는 전쟁에 징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그가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위조 여권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장작 라빈이 아닌 존 제임스 오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펜실베니아에 있던 아버지 소유의 농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새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새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오듀보는 새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 소리를 흉내내어서 새들이 사는 동굴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들이 어떻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이런 모습들을 모두 그림으로 남기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새들을 그려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미국의 새들이라는 명작을 남기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던 오듀보는 마침내 1827년부터 영국에서 미국의 새들이라는 연재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 이 여정은 1838년까지 장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는 이 연재를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489종의 1065마리 새를 직접 관찰했고 435장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모두 실제 새의 크기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훗날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 새를 관찰하고 그리기 위해서 그는 개척되지 않은 미국의 서부 지역을 누비고 다녔으며, 때로는 혹독한 추위와 맞서고 때로는 온갖 맹수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새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세계의 최고의 조류학자이자 화가, 박물학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조류학적 정기, 북아메리카의 포유류와 같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고, 그는 미국 조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물론 그의 모든 행동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고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행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새를 더욱 정밀하게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새를 잡아서 박제하고는 했죠. 사실 18세기, 19세기 서양인들에게 동물 보호에 대한 관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새를 사랑하고 그래서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새를 죽이고 박제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윤무부 교수가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대동하고 휴가를 갔다면, 오디보는 가정은 소홀히 하고 혼자 새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의 부재를 느껴야만 했죠. 물론 한편으로는 새에 대한 이런 그의 지나칠 정도의 관심,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조류학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